저희들이 지방재정 전문기관이거든요. 뭐 계약이니 설계니 등등의 회계니 이런 것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심지어 원가 분석 같은 거 해드리고 있는데,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을 뵈러 오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2023년 지방에 큰 기대를 해도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봐주시죠. Hello everybody, thank you for coming us today. Because our title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특별 섹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가 그 섹션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성공 사례다 이렇게 말들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동안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병리 현상이 많아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인데, 국민들 간에 가지고 있는 시민 의식이라든지 서로를 신뢰하는 수준이라든지, 지금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를 나중에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는 포회성 규범이라든지 등등을 합해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적 자본이 국가 근저에 깔려 있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거든요. 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사회적 자본의 대가신데, 그분이 또 최근에 공동체 회복이 없으면 미국도 정말 훌륭한 시대를 놓칠 수 있다라고 그래갖고, 사회적 자본과 이제 공동체라는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걸 특별 세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자본을 축적을 해서 공동체를 회복을 하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대가를 모시고 한번 우리 또 지방재정 전문가들하고 큰 토론을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본다라면 중요하네요. 컨퍼런스 대주제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재정의 역할이라는 걸로 다루었다고 들었는데, 지방 소멸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위기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로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1조씩 1년간 10년 10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돈이라는 게 결국은 각각의 지자체에서 특화된 사업을 발전을 시켜야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 활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데, 결국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재정의 역할로 규정을 했고, 도쿄대학 출신인 마츠바라 히로시라는 분이 대가이신데,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실천했던 그 지방 창생 전략을 발표를 시켰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동네 석학들을 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많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더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단체장님들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지방재정 공제회란 일종의 공공이익을 위한 보험회사인데, 그게 결국 시장성 없는 것이지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해드릴 터이니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수익성과 관련 없이 상품으로 포함을 시킬 터이니 그런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지방재정 전문기관이거든요. 뭐 계약이니 설계니 등등의 회계니 이런 것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심지어 원가 분석 같은 거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니즈가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시면 회원 지원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 재원으로 일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것을 서스름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오신 이후에 추진했던 핵심 사업이나 성과를 예.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외형적인 성장도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들을 일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 사업의 일부를 저희들이 공공청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조사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조직의 규모가 좀 커졌고, 그리고 저희들의 회원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공단인데 결국 다 지방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권역별 광역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의 그 지원 체계를 좀 강화했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탁받은 연간 1조 원 관련해서 지방 활력 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일종의 시작은 재난이 있었을 때 상호 부조하는 소위 공제 보험에서 시작했는데,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민 안전까지도 포괄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시장에서의 보험회사는 그런 것들을 취급을 안 합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다소 뭐 저희들한테는 이익이 안 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자체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것 같아요. 동반자이고요. 공제회가 2023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조직 경영 차원에서 결국은 일은 조직 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제도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제 실천이 남아 있고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컨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원 제도, 전문 자격증 지원 제도, 교육도 시켜주고 또 사내 강사도 육성하고 또 해외 연수까지 저는 인재 경영을 금년의 목표로 삼았고 지금 설립한 지가 60년이 다 돼가는데 지방재정공제회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그리고 가치의 흐름과 조직의 규모의 흐름, 비전의 흐름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역사관 조성 사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한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 공제보험에서 조금 더 확대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익성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확대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금년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좀 큰 도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력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목표를 세우거나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창립 60주년을 준비하면서 보다 더 품격 있는 공제회로 거듭나고 싶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재정 공제회를 우군으로 생각하고 또 후원 기관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방정부를 구독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도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곳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이어서 저희도 함께 단체장님들에게 도움되는 지방재정 공제를 많이 팍팍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